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 일정 금액을 받고 나머지는 너가 다 적어라 하고 전부 다 주는 방법이 가장 좋았습니다. 이걸 보시고 뭐야 저런 필살기가 있었어?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고 바로 쓴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배달장사의 신 조세희돈입니다. 오늘은 배달장사의 숨은 고수들, 어떤 고수를 만나러 왔냐면요, 그냥 저입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을 촬영하러 왔습니다. 아 맞다, 참고로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쯤에 이 매장을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 영상은 여기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남들이 운영하는 매장에 가서 어떤 노하우를 배워서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전달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하게 제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을 보여드리면서 노하우를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뭐 광고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까봐 브랜드명은 전부 다 싹 다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비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배우기 힘든 실전, 제가 몇 년 동안 돈 까먹으면서 경험하면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겨우겨우 얻어낸 프로토 돌리는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매장은요, 정확하게 2022년 3월 달에 오픈한 매장이고 그 이후로 약 3년 넘게 제가 이 매장에 온 적이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아주 프로토로 잘 돌아가고 있고,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직접 운영해도 잘 안 되는 게 가게인데 어떻게 프로토로 방치를 해도 알아서 잘 돌아가게끔 만들 수 있느냐, 이 비법에 대해서, 노하우에 대해서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포인트는요, 3년 동안 이 가게는 단 한 번도 1억 이하로 매출이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며칠 전에 하루 매출 600만 원을 돌파했는데요, 자랑하러 나온 건 아닙니다. 정말 시청자분들에게 제 노하우를 알려드리러 나왔습니다. 배달 자영업자라면,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끝까지 시청해서 제 노하우를 가져가셔서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토 돌리는 그 노하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기 이전에 이 매장을 관리해주고 있는 제 친동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와봐, 자기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매장을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조세로이라고 합니다. 본명은 뭔가요? 조성중입니다. 조세로이로 얼마 전에 바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한식, 혼밥 브랜드로만 운영을 해왔다고 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찜닭을 추가를 해서 객단가도 올리고 마진율을 좀 올렸다고 들었는데, 좀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해줄 수가 있나요? 혼밥이 건수가 많으니까요, 손이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노동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완할까 생각을 하다가 찜닭을 넣어봤습니다. 한 건에 뭐 비싸면 3만원, 4만원짜리도 많이 들어오고요, 2만원 후반대 주문이 많기 때문에 혼밥으로 건수로 매출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고 거기다가 이제 찜닭 객단가로 같이 받쳐주니까 수익률도 올라가고 뭐 일하는 것도 되게 편해지고요. 장점이 여러모로 엄청 많았습니다. 도대체 그 객단가도 놓고 수익률도 좋은 그 찜닭을 한번, 이게 이렇게 하면 또 광고 같아. 아니야, 광고 이거 푸차도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개인 브랜드입니다. 이렇게 조리 방법, 조리 순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공개하고요, 그 다음에 조용하게 옆으로 이동해서 노하우를 하나하나 좀 풀어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제 동생이 출연했으니까 또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죠. 개인기를 하나 보여주시죠. 제 동생이 물구나무를 서서 걸어 다니거든요. 오르막길인데 가능한가요 혹시? 가능합니다. 물구나무 서서 걷는 거 오르막길 도전하겠습니다. 더 갈 수 있는데 부끄럽네요. 저희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자, 이쪽에 입구입니다. 여기가 이제 배달 픽업대죠. 네. 여기 보면은 뭐 메뉴판 같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주방이 시작됩니다. 여기는 그리고 항시 2명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둘이면 다 쳐낼 수 있습니다. 혹시 브레이크 타임 있나요? 브레이크 타임은 오후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문이 제일 적거든요. 브레이크 타임에는 여기 일하시는 분들은 뭘 하나요? 직원분들 쉬시고요. 네. 식사도 하시고. 네네네. 사실 없어도 계속 재료 준비하면서 장사는 해낼 수 있는데 사람은 기계가 아니니까요. 네, 그렇게 1시간 브레이크 타임 두고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죠. 주문이 들어올까 말까 불안한 상태에서 쉬는 거랑, 이 시간만큼 자유다. 1시간 동안은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1시간 동안 못 받는 그 주문이 좀 아까울지언정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직원분들의 복지, 동기부여, 마음 상태, 여러 가지들이 좋아지겠네요. 맞습니다. 미래를 보는 거죠. 오, 네, 좋습니다. 이거는 육수 냉장고네요. 얼음이 아주 이쁘게. 배달 장사 초보자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1인분씩 원팩 포장돼 있는 걸로 냉면 장사 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못해요. 퀄리티도 안 나오고 손도 너무 많이 가요. 그걸로 설령 장사를 한다 한들 재구매 고객을 놓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리까지 시원해져. 뭔가 살짝 그 시큼한데 입에 착 감기는 그 감칠맛이랑 살짝 단맛 깊은 고기의 육수 맛이 차갑게 들어오는데 너무 시원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조리하는 모습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여기에는 화구가 있고 여기에는 인덕션이 있네요. 인덕션으로 하는 거랑 간택기로 하는 거랑 좀 차이점이 있나요? 인덕션은 관리하기가 되게 용이하고요. 깔끔하고 위생적입니다. 근데 대신 간택기는 솔직히 좀 부끄럽긴 한데 이게 배달 장사의 현실 아닙니까? 배달 자영업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간택기 아무리 열심히 관리해도 지저분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배달 장사들 중에서는 이 정도면 깨끗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덕션은 불이 직접 올라오는 게 아니라서 상대적으로 덜 덥고요. 간택기는 이제 불 트는 순간 이제 주방의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서 더워집니다. 단점은 인덕션은 초기 비용이 훨씬 비싸고요. 간택기는 상대적으로 엄청 싸죠. 중고로 구해도 뭐 1, 20만 원이면 구하니까. 꿀팁 하나 드리자면요. 이 떡갈비 하나에 370원인데요. 이걸 리뷰 서비스로도 나가고 있고요. 2개로 사이드 메뉴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3,000원에. 이제 마진도 굉장히 좋고 세트로 구성하기에도 좋고 활용도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떡갈비. 370원짜리 떡갈비를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흰 색깔 보이시나요? 이게 떡이거든요. 떡. 아주 좋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아, 진짜 맛있다. 손님 입장에서 이거 2배에 3,000원이다? 꿀. 진짜 막 고퀄리티 어디 떡갈비 전문점 그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좀 찜닭 좀 먹어보게요. 네. 객단가도 좋고 맛있도 좋은 그 화제 찜닭을 한번 조리하는 모습을 좀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리고 따라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좀 따라할 수 있게 네.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처음부터 조리하는 걸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불 담아서 대략 450 정도 넣는데요. 찜닭은 적은 거보다 많이 넣는 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정확할 필요가 없어서 이게 빨리빨리 뜨는 게 중요합니다. 400 이상 넣습니다. 저울에 올리고요. 여기서 닭 먼저. 이건 미리 이제 한 번씩 씻어놓는 닭이고요. 이제 한 마리씩 들어와요. 뜯을 때마다 씻어놔야 돼서 바트에다가 씻어두고 덜어서 사용합니다. 반마리만 한번 해볼게요. 380g. 저는 항상 딱 맞추지 않고 무조건 중량을 조금 더 많이 줍니다. 이게 이제 750g 팩 이렇게 오는 거를 바트에 다 미리 담아서 이게 닭 핏물이 냄새가 나서요. 무조건 뜯을 때마다 한 번씩 씻어줘야 돼요. 이건 간장찜닭 소스로 간장찜닭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반마리에 230 들어갑니다. 찜닭 만드는 첫 번째 과정. 더 이상은 이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토핑을 담으시면 됩니다. 반마리니까 한 200g 넣어주고요. 양파는 이제 푸짐하게 많이 넣어줄수록 좋아요. 당근, 떡 반마리에 둘, 넷, 여섯, 여덟. 그리고 찜닭엔 이 감자가 필수라서요. 이 감자는 이렇게 까진 상태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직접 깐 거예요? 냉동으로 까진 상태로 들어옵니다. 이제 이 조리가 한 40% 되면은 그때 다 넣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주문이 4개 들어가 있으면은 이 상태로 4개 다 올려놓고 이렇게 4개 준비해서 전표 보고 그냥 다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만 기억하고 하면은 사실 혼자서 이 찜닭은 화구가 12개 있어도 능숙한 사람들은 12개 화구를 혼자 다 쓸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끝인가요? 네, 프랜차이즈 가맹받아서 하게 되면 소스가 되게 비싸잖아요. 맞습니다. 이 소스는 혹시 얼마인가요? 간장 소스는 키로에 7,000원 정도 됩니다. 어떤 브랜드는 키로에 4만 원 정도에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네요. 그러면은 뭐 리뷰 이벤트나 토핑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많이 주고 있어요. 너무 저렴하면은 혹시 퀄리티가 안 좋고 맛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맛은 어떤가요?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면 맛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 리뷰 반응을 보면은 그냥 맛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리뷰가 아니고요. 찜닭 맛집 찾았다. 이럴 때 내가 먹어본 찜닭 중에 제일 맛있다. 그런 진심을 담은 리뷰가 꾸준히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맛으로서 인정된 게 아닌가. 그리고 계속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주문이 하나면은 되게 할 게 없습니다. 네. 이제 재료 준비해도 되고 설거지 해도 되고 이 정도 됐으면은 그리고 물이 좀 줄어들었다 싶으면은 불 조절도 해주고 네, 마지막에 당면만 넣어주면은 끝이거든요. 당면이나 뭐 추가 토핑이 있으면 추가 토핑 넣으면 되는데 지금은 그냥 보여드리려고 아주 기본적인 재료만 넣었습니다. 90% 완성됐으면요 이제 미리 담아놓은 당면을 넣고 그냥 웍칠 5, 6, 7, 8, 9, 10 이렇게 미리 튀겨놓은 고구마를 이렇게 플레이팅으로 올려주면 끝입니다.
오늘 밖에 날씨가 정확하게 35도거든요. 너무 더워서 카페로 이동을 좀 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죠. 프로토. 프로토라는 게 참 배달 자영업자분들의 꿈 같은 이야기인데 그 프로토에 대한 노하우를 우리 자영업자분들에게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프로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앞서서 배달 장사가 왜 유난히 프로토 돌리기가 힘든 걸까? 환경이 열악하다. 그래서 직원들이 빨리빨리 나갑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어려워요. 음식 조리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틀어지면 손님들이 바로 알고 나쁜 리뷰 달고 그럼 매출 떨어지고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편의점을 프로토 돌립니다. 근데 편의점 알바하는 친구가 손님이 들어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본체만 채해요. 그리고 손님이 물건을 골라서 가져오니까 띡띡 바코드 찍고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손님은 나갔어요. 이랬을 때 이 편의점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망할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배달 장사는 직원이 조금만 나태하게 하면 그게 바로바로 손님한테 반영이 되고 배달 플랫폼 알고리즘에 반영이 되어서 점점점 떡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게 바로 배달 장사라는 거죠. 그래서 배달 장사는 장사 또는 사업보다도 훨씬 섬세하기 때문에 프로토 돌리기가 가장 어려운 종목이다.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 일정 금액을 받고 나머지는 너가 다 적어라 하고 전부 다 주는 방법이 가장 좋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는 점장이야. 그러니까 이 가게를 열심히 운영해야 되고 사장 마인드로 운영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입식 교육을 하고 월급도 내가 50만 원 더 줄게, 100만 원 더 줄게, 인센티브를 줄게 별짓을 다 해봤는데 다 결국엔 안 먹힌다는 거죠. 맞습니다. 얼마 전에 책에서 본 내용이 생각이 나는데요. 어떤 외적인 보상보다도 이제 내적인 동기부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100만 원, 50만 원을 더 준다 한들 일단 잠깐은 좋아요. 근데 그게 익숙해지고 배달 조리가 워낙에 덥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이 100만 원, 50만 원 주는 게 수그러듭니다. 그 동기부여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맞습니다. 실제 사장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매달 15일마다 200만 원씩 받고요. 그리고 나머지 남는 금액은 다 점장이 가져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관건은 그 점장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장을 운영을 하는데 본인의 실책으로 잘못되어서 세금이 많이 나오거나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세금 같은 경우에는 매달 약 2%에서 3%씩 통장에 미리미리 예치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200만 원씩 받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라고 했는데 그때 저는 렌탈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 가게에 대한 소유권은 내 거고 만약에 이 가게를 나중에 권리금을 받고 판매를 한다거나 하면은 그 권리금은 100% 제 거죠. 그런데 이 가게를 운영하는 동안 잠시 빌려서 점장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가게 수익금의 100%를 전부 다 가져간다. 그리고 렌탈료로 200만 원씩 준다라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점장님한테 보증금을 받아놓는 겁니다. 약 한 1000만 원 정도 받아놓는 게 좋고요. 그 책임감, 사장 마인드를 가질 수 있고요.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 도박에 빠진다거나 뭐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사건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보증금을 걸어놓는 게 좋습니다. 영상을 시청하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조카, 친척 또는 가족끼리라도 점장을 맡길 때에는 보증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믿고 맡기는 점장님에게 그 손익 계산서를 직접 작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번 달 매출이 얼마 나왔고 지출이 얼마가 나갔고 그래서 얼마가 남았고 3사 플랫폼 수수료는 얼마나 나갔고 등등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다 그 틀만 만들어 놓으면요 그 점장님이 직접 작성할 수 있게 이제 믿고 맡기고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왜 줄었냐 늘었냐 이렇게 깐깐하게 지적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믿고 맡깁니다. 네, 맞습니다. 리더가 리더에게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지적하거나 찍어 누르거나 톱다운 방식으로 명령을 하기보다는 동기부여를 주고 응원하고 서로 으쌰으쌰해서 자발적으로 하게끔 옆에서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노하우들을 다 풀려면 정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요. 이 프로토를 돌리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해가지고 한 가지를 알려드렸다고 해서 이걸 보시고 뭐야 저런 필살기가 있었어?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고 바로 쓴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 한 가지 방법 속에는 정말 무수히 많은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라는 기술도 정말 중요하고요. 리더십이라는 기술도 너무 중요하고 사람의 심리 그리고 동기부여 정말 많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매장을 프로토를 돌리기 전에요. 일단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더 우선적인 거는 매장의 순이익금이 먼저 나와야지 프로토를 이제 돌리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장사를 해서 순이익금이 남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순이익을 높이는 방법, 매출을 올리는 방법, 장사 잘하는 방법, 알고리즘 잘 태우는 방법, 배달 플랫폼 광고 세트를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설명하기는 사실 오늘 시간이 너무 짧고 저희 전국배달장사연합 카페에 교육 영상을 전부 올리는 중입니다. 거기에는 심화교육부터 기본교육까지 배달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순수이익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 객단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재주문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정말 자세하게 교육 영상들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정보가 필요한 자영업자분들이라면 저희 카페에 방문하셔서 교육 영상을 듣고 알짜배기 정보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말이 무조건 정답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어떤 사장님은 내가 직접 주방에 들어가서 내가 일을 다 해서 1,000만 원 이상씩 벌어가고 싶은 사장님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나는 죽어도 주방은 못 들어가겠어. 너무 더워 해서 200~300만 원만 받을래 하고 저희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프로토를 돌리시고 싶은 사장님도 계실 거예요.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프로토라고 해서 그리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프로토 돌렸어. 매장에 한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해. 아예 방치해. 이게 사실 그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매장에 방문하는 횟수는 굉장히 줄어들어요. 실제로 저도 6개월에 한 번 갈까 말까 할 정도로 굉장히 적은데 그렇다고 신경을 아예 안 쓰는 게 절대 아니죠. 그 매장이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배달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계속 바뀌고 로직이 바뀌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메뉴 구성에 대한 변화라든지 가격에 대한 변화, 리뷰 이벤트 그리고 추가로 샵인샵으로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어떤 브랜드를 전략적으로 집어넣었다가 뺐다가를 잘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도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심층적인 거는 또 우리 카페에다 영상 올려놨으니까 들어와서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프로토에 대한 얘기만 하고 좀 끝내려고 했는데 끝내기 전에 좀 아쉬우니까 순수 이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배달 매장에서 순수 이익을 잘 올리려면 탈프차를 해야 된다 요즘 이런 말이 많이 있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나요? 옛날에는 그래도 배달 플랫폼 수수료가 그나마 낮았을 때는 푸차를 해도 남았어요. 근데 지금은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광고비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식재료나 뭐 여러 가지 내가 줄일 수 있는 것들은 다 줄여서 순수익을 가져가야 되는데 사실 프랜차이즈들이 이 점주님들께 붙여서 가져가는 그 마진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제 현 배달 시장에서는 탈프차를 해서 그거를 내가 직접 사장님들이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서로 다 같이 돈 버는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플랫폼 수수료가 너무 과하게 올라갔고 동시에 인건비도 올라갔고 물가도 올라갔고 모든 것들이 올라간 상황에서 우리 사장님들의 마진만 줄어들어서 적자 보는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수많은 유통 단계 속에서 죄송하지만 좀 빠질 사람은 빠져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푸차에다가 의존하는 이유가 뭐죠? 혼자 스스로 장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 혼자서 장사하면은 발주할 수 있는 그 발주 채널도 없고요. 뭐 레시피라든지 장사의 시스템을 사장님들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에 의존을 하죠. 근데 이제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전국배달장사연합에서 배달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프랜차이즈 본사에 의존하지 않고도 무료로 다 가져가실 수 있게끔 브랜드 로고, 메뉴 사진까지 전부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편안하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발주 채널입니다. 전국에서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최저가로 식자재 또는 원부자재들을 공급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국배달장사연합이라는 플랫폼에서 배달 자영업자분들이 프랜차이즈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마음껏 이용하시고 마음껏 돈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찜닭 같은 경우가 관건인데요. 찜닭 같은 경우는 객단가가 높은 대신에 초반에 딱 들어가면은 이 매출이 잘 안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들어가자마자 초반에도 리뷰도 좀 잘 쌓고 비결이나 노하우를 좀 알려줄 수가 있나요? 찜닭은 객단가가 너무 세기 때문에 리뷰가 없으면 검증되지가 않으면 손님들이 시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1인 메뉴를 추가했습니다. 근데 처음엔 물론 많이 남진 않는데요. 1인 메뉴의 주문량이 엄청 폭발적이에요. 찜닭이 맛있기 때문에도 있고요. 그렇게 리뷰를 먼저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1인 메뉴를 먹어본 손님들이 맛있으니까 2만원, 3만원, 4만원짜리로 다시 시키고 그리고 리뷰로 이미 검증된 가게이기 때문에 새로운 손님들도 또 비싼 가격에 한 마리 찜닭, 반 마리 찜닭도 많이 시켜주시고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매출이 계속해서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옵션이나 메뉴 가격이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게를 오픈하고서 계속 중간중간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게 많은 사장님들은 치트키를 많이 찾으시는데요.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항상 운전하면서 생각해 왔습니다. 이 음식이랑 이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하고 메뉴판에 넣어봤습니다. 넣어보고 팔아보다가 반응 없네? 버리고 또 다시 또 생각해서 아이디어 떠오르면 넣어보고 또 근데 그러다가 반응 좋은 게 이제 한두 개씩 걸립니다. 그런 거는 고정해두고 그렇게 쌓아두다 보니까 정말 좋은 메뉴판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많은 배달 자영업자분들이 광고 세팅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로 하고 신규 2,000원으로 해놓고 뭘로 어떻게 해놓으니까 우가클은 이렇게 했다가 높였다가 낮췄다가 껐다가 켰다가 바꾸는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오케이, 그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예전에는요, 코로나 시절 또는 그 직후에는 워낙 수요가 많고 경기가 좋고 배달 시장이 좋을 때였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브랜드를 갖다 놔도 다 잘 팔리던 시장이었었어요. 그때 많은 사장님들이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초반에 오픈하면 우가클이랑 쿠폰 때려 넣어갖고 빨리 매출을 올리고 리뷰 쫙 쌓아서 한 2,000개, 3,000개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쿠폰이랑 줄여가지고 좀 수익 전환하고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직도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제는 판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역시 음식 장사는 본질입니다. 이거는 영원히 저희가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그 맛과 서비스 양 이거를 최고조로 만들어 놓고 손님에게 완전한 만족을 드릴 수 있어야만이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신규 또는 1인분 주문으로 고객들에게 일단 맛을 먼저 보여주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요. 제가 했던 방법처럼 이 가게 상황에 맞게 이 시장의 상황에 맞게 메뉴를 이렇게 바꿔보고 가격도 조절해보고 이렇게 바꿨다 이게 가능하려면요. 프랜차이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요즘에는 배달 장사가 샵인샵 전략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고요. 수많은 전략들이 나왔습니다. 샵인샵 전략이 있고요. 쿼터풀 브랜드 전략이 있고요. 멀티 브랜드 전략이 있고 이런 전략들을 상황에 따라서 맞춰 나가려면 푸차 가맹점인 경우에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 푸차 가맹점이면은 이걸 손님들에게 더 많이 서비스나 양을 그리고 만족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찜닭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찜닭 시작할 때 딱 뭐가 터졌죠? AI가 터졌죠. 네, 네. 그래서 닭값이 갑자기 엄청 올랐죠. 계란값도 오르고. 그렇죠. 이게 저희한테는 기회였어요. 왜냐면은 주변의 경쟁 업체들 그 쟁쟁한 이 브랜드명 말해도 되나요? 안 할게요. 그 찜닭 브랜드들이 몇 개 없는데 그 몇 개 없는 찜닭 브랜드들은 사실 가맹 점주님들이다 보니까 비싼 식재료로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아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우리는 아끼지 않고 많이 줄 수가 있었고요. 가격도 그대로 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가율은 경쟁 브랜드 가맹 점주님들보다 원가율은 더 낮다라는 거죠. 네, 어쨌거나 저희 지금 제 동생 조세로이랑 저랑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팩트는 하여튼 오늘 이 매장은 월 매출 1억 이상 파는 가게이고 매달 200만 원씩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매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암울하죠? 뭐야 1억씩이나 팔면서 200밖에 못 가져가? 근데 저희 점장은 그래도 꽤 많이 벌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3년 넘게 단 한 번도 빠짐없이 1억 이상의 매출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너무 안정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 연금처럼 200만 원씩 들어온다는 건 저는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타 매장의 다른 배달 장사의 숨은 고수님을 찾아가서 노하우를 배우고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지출, 순수이익, 인건비 이런 체크리스트를 항상 했었는데 그거는 오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하시면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이 매장으로 견학을 오셔도 되고 저희 엑셀 자료나 포스 이런 것들을 다 직접 보셔도 됩니다. 제 친동생이 조세로이로 유튜브를 새로 시작했으니까 그 채널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장사를 시작하는 과정부터 끝까지 수익을 내는 과정까지 모두 다 담는 중이고 담을 예정입니다. 요즘 배달 시장을 설명하는 많은 유튜버 분들이 짚어주고 있는 배달 플랫폼 광고 세팅의 방법과는 전 반대로 가고 있어요. 장사의 본질에 대해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배우고 싶거나 궁금하시면 제 채널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달 장사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우리의 진심과 본질을 알아주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달릴 거고요. 배달 자영업자들이 본사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해서 수익을 만드는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배달 자영업자가 중심이 되는 그 세상을 위해서 우리 전국배달장사연합은 최고의 교육과 최저의 공급망을 제공해드리는 그런 단체로서 그런 플랫폼으로서
커 나가고 결국에는 우리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져서 배달 플랫폼 회사와 맞서 싸울 수 있고 협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영향력을 키울 것입니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가 1%가 되는 그날까지 달리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영업자 화이팅! 아, 그리고 참고로요, 손익계산표 지금 현재 사용 중인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얼마든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오. 그럼 저도 아까 말씀드린 그 렌탈 계약서 있잖아요. 필요하신 분 있으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시죠. 저희 전국배달장사연합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거든요. 글로 들어오시면은 말씀해주시면은 바로바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담당자한테 얘기해갖고 뭐 카페에다 올려놓던 아니면 카톡으로 보내드리던 방법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보내드리는 걸로 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가져가십시오.